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천 가구 많은 수치로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만큼 공공임대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KB 국민은행 리보온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1만 원으로 전달보다 827만 원 상승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전세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전세 물건 품귀와 집값 추가 상승 심리가 전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 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 1,859만 원으로 2018년보다 5,347만 원 올랐습니다. 특히 평균 전세값 상승폭은 임대차 입법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확대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4,989만 원으로 2년 전보다 7,394만 원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OECD 평균인 170만여 가구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주택의 공급량,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주택을 정부가 꼭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4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1년 2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상승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지역 강남이 꼽히고 있는데 오늘 이사님께서 강남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어디 가볼까요? 네, 이제 강남 쪽은 사실 이제 2020년도에 토지의 이제 지가가 사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공시가가 그만큼 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에 맞춰서 이제 후행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땅값이 아무래도 주변에 재개발 물론 뭐 용산발도 있고 뭐 마포 이런 라인들의 재개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토지의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강남에도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자, 오늘 강남에 제가 두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역삼과 양재동 라인들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강남을 준비한 이유는 2021년도 정말 2020년도에 그 가격의 차이가 지가의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 들어서 공급도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남에 그런 오피스텔이나 또는 빌라, 뭐 아파트 값은 워낙에 비싸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강남에 조그만 거라도 갖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소액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빌라나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공급 물량들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제가 기본 조건을 깔아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역삼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강남구 라인에서 역삼동은 다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역삼 조금은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좀 많이 있고 약간 부촌의 이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실 거라 예상이 돼요. 역삼은 실제로 가보셔도 그렇습니다. 자, 역삼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 자체가 이제 1,000만을 조금 깨고 약 97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작년에 집계가 됐는데, 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구수는 서울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하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1, 2인 가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강남구 라인들, 특히나 이 강남구 라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곳들은 점점 인구수가 또 유입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들이 왜 또 좋냐면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 또는 지방 또는 다른 기타 경기도권으로 넘어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기본적으로 역삼이라고 하는 여기 자체가 이제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노선은 위쪽으로는 9호선과 2호선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좌우 양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갖추고 있고, 자, 그리고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역삼에서 조금 넘어서 이 가까운 곳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될 수 있는 이제 토지의 가격의 상승 부분들을 고스란히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자, 그리고 이렇게 교통이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 그리고 GTX AB 신호선이 지금 현재 강남으로 환통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례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위례 신사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관통할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더 좋은 노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 사실 3, 4개 정도, 4, 5개 정도 이상의 그런 노선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노선이 하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하는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강남구 라인들의 가격대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 대상물에 대해서 그 지역의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일자리 수요라든지 유동인구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일자리 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남구 자체적으로는 사실 일자리 타운이 상당히 또 큰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일단 테헤란로 라인들의 IT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위쪽 라인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 제가 앞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2호선 라인들과 그리고 9호선 라인이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광, 테헤란로 라인들의 IT 산업벨트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 종사자가 거의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큰 수요가 지금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노년 신사 상권이라든지 또는 노년동 상권, 강남역 상권,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곳들까지도 그 거리로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충분한 기대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누구나 한 번쯤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개발들을 보자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서 가장 큰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바로 현대차 GB센터 건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뉴스가 나왔는데 한 개 동이 아니라 이제 총 3개 동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발표가 되었고, 사실 이 부분들을 검토가 마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최고 50층 규모 높이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인 것만큼 주변에 마이스 산업이 구성이 될 것이고 사업비도 거의 3조 7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있거든요. 뭐 작년에 5월에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이제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승률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1차 벤더라고 할 수 있는 15개의 계열사가 다 이 안에 구성이 된다는 점, 그만큼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증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거의 122만 명 정도 수준의 26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 네, 강남구 서울시에 사실 일자리 인구수가 약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약 100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강남구가 전역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가 100만 명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 인구가 122만 명입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수준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신다면은 네, 이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스 산업, 잠실 운동장과 이 삼성역 코엑스 라인들까지 이어지는 이런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안에 또 삼성동 코엑스 라인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지하로 또 구성되는 부분들, 네. 위쪽 땅만 구성해서는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하까지 판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지하 6층까지도 구성되는 이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쓸모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거의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 광역철도 중심에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될 것이고 GTX, KTX, 위례 신사선, 네, 이외에도 계속해서 교통망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이 하나둘씩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에 걸맞는 또 유입 인구라든지 임차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지상부의 개발 못지않은 그런 대규모 그런 개발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였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부촌이라 할 수 있는 역삼동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네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소형 오피스텔을 역삼역 근처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근처고요. GBC 건립 소식까지 굉장히 많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데 신축 오피스텔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격 궁금하거든요. 1.5룸 기준으로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런 122만 명 정도 수준의 많은 일자리 대형 업무 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1, 2인 세대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 곱절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금액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룸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저는 원룸은 사실 저는 배제를 하고 싶고요. 투룸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투자 금액이 조금 적고 매매 또는 이런 공시 금액이 조금 적은 1.5룸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역삼의 거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주의 물건들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6, 7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보다 더욱더 줄어들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의 규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2, 3천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세 금액은 약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가량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대출 금액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강남의 그런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높은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격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역삼동에서 원룸보다는 널찍하고요. 그리고 투룸보다는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1.5룸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 1.5룸 오피스텔로 강남 진입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역삼의 테헤란로 라인들도 물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앞으로 삼성역 라인으로 사실 이제 근무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초역세권 라인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보 약 3, 4분 정도 걸리는 위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업무지구의 접근성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역삼동 라인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만 하나 정도만 고민해 보셔도
저는 다른 것들보다 내부의 옵션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삼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 첫 번째로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선희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 안에서 살기 참 좋다라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동네로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자, 양재동의 매력은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사실 양재동의 매력은 지금 다른 이런 강남 3구 라인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강남 3구 라인 중에서는 이제 송파 쪽 라인들도 어찌 보면은 강남구 라인,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 어찌 보면 좀 끝자락 라인들이잖아요. 방이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 가보면 지금 투룸의 가격대들이 거의 뭐 6억에 나올 정도 수준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들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 뭐 5억 원대 중반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 3구에서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네, 강남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강남구의 끝자락인 부분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 5억 원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양재동의 그 수많은 개발들과 또는 그런 또 양질의 직장인들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성을 할 때 저는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다소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들이 많이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양재동도 못지않게 위아래로 구성되는 대규모 일자리 타운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개발들을 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뭐 입지적인 부분들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뭐 수세권 그리고 숲세권 라인들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교통 라인들 측면에서 보자면 또 상당히 또 좋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죠. 3호선 라인들과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이슈들이 또 크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가 바로 어떤 것을 끌어올립니까? 네, 바로 임대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임대가 상승을 시키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학원가들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프라 구성면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인프라 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간선도로망 주변에 뭐 대형 쇼핑몰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업무타운도 상당히 가까운 곳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은 이 일자리 부분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뭐 역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임차 또는 유동인구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임차 수요에 걸맞게 임대가는 당연히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임대가가 상승을 시켜준다면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투자라든지 내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재테크의 유형으로 좀 본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개발들, 뭐 교통이 좋아지는 개발들, 그리고 그 주변에 다양하게 인프라 구성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가의 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의 만큼은 유동인구라고 하는 그 포인트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워낙에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발생을 해야 상업시설이 존재해요. 상업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또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와 상업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면 주변에 또 업무타운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몰려야 그 기본적인 조건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일자리 타운을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사람이 빠지면 지역적으로 사람이 빠지면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몰린다면
당연히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타운이 상당히 되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위쪽 라인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뭐 산업벨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자, 그리고 뭐 R&D 연구단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들,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강남 라인들, 특히나 삼성동 라인도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환승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또는 이렇게 가서 환승해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GTX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뭐 길어봐야 한 6, 7년 정도면 우리는 GTX 노선을 이제 만나게 될 거거든요. 삼성 코엑스 라인에서 지금 다이렉트 노선이 없었던 양재동까지 어떤 노선이 들어옵니까? GTX 신호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양재동도 강남역까지, 삼성동 라인들까지 바로 한 정거장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또 힘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양재동은 또 보이지는 않지만 과천 라인이 있죠. 그 아래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네, 판교 라인들까지도 가까운 곳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그 중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자리 타운이 주는 의미 상당히 재테크 측면에서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통망들 상당히 좋은 곳들 알고 계시죠? 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뭐 2호선에서부터 뭐 3, 7, 9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선들을 가지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망들을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강남구에 최초로 위치하는 곳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양재동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히는 지역을 좀 벗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양재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사실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양질의 직장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앞으로 이제 총 4개 권역으로 해서 2021년도 올해까지도 지속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양재 플랫폼 시티와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양재 R&D 특구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인구가 구성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서초 위로 조금만 올라오면은 강남대로와 서초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강남역 보이시죠? 바로 아래가 바로 이제 양재역입니다. 바로 이 강남역에서 인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등등의 이런 부지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안이 또 발표가 되었고 용적률 상향, 네, 용적률 상향한다면 앞으로 더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들어설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구성되느냐? 네, 바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늘린다는 얘기는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더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 또는 그런 용적률 상향으로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 밀접한 연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GTX 신호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죠. 오늘은 뭐 교통적인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강남에 요 3군데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양재는 수서와 삼성과 양재는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GTX가 정차하는 이 3군데 역밖에 없다는 점. 그중에 우리는 양재역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양재는 얼마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까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또 2025년도에서 2026년도에는 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GTX 노선 자체가 들어설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 노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합니다. 용산과 어디? 강남과 마지막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판교 아니겠습니까? 3가지 노선을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이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양재 서초 IC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예요. 그래서 이 서초 IC 옆에 있는 양재동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 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3가지 섹터로 구성이 됩니다. 지상부에 있는 교통망들 다 지하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곳 조성이 됩니까? 공원,
그리고 업무 시설, 그리고 뭐 양질의 뭐 이런 쇼핑, 상업 시설들이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시티 개발이죠. 양재동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발이에요. 이런 개발들 결과적으로는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개발들이 다 구성이 된 다음에 양재동 정말 좋아졌네. 그때 가서 고민해 보신다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싸다고 해가지고 저렴하다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고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개발과 여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걸 텐데 자 그럼 양재역 역세권에서 지금 투룸의 시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네, 투룸 지금 뭐 제가 앞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서울 강남구, 강남의 3구 라인에서 사이드 부분만 가격만 비교해 보셔도 답은 나와 있다. 자,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양재동이고요. 그만큼 지금 다른 지역이 1.5름 정도 수준의 가격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주변 전세 금액은 지금 현재 4억 5천, 6천 정도 수준인데 이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강남 3구에서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2,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자녀한테 증여의 목적을 두셔도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로 봤을 때 대략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2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GTX-C 노선에 호주가 기다리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오프라인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대준 이사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스마트펜 박대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아파트만 딱 떠오르는 인식이 요즘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빌라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빌라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인지 살펴보고 거래 현황까지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작년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이끌었다면 올해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들 이런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빌라들이 큰 강세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월 현황으로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라든가 크게 증가하는 가격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슈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빌라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들을 이제 총칭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빌라의 거래량 추이만 하더라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들이 계속 기록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 달에 가장 최고치 5천여 건 이상의 기록들을 남겼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확률로서의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도 확실히 거래량을 떠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요. 연간 누적된 내용으로서 작년에서는 이제 8.2%로 13년 이래로 최고치를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입니다.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가 5,249건으로서 2009년 11월 이래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세대와 연립의 1월 거래량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 대비 28% 이상의 상승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작년 이제 9월 이후에 평균적으로 아파트 대비해서 높은 거래량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9월 달에 정책적인 발표가 됐었던 아파트 규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13년 이래로 최대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에서 이런 거래량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월도 다르지 않은데요. 1월도 역시 높은 가격대 그리고 또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강남권 주변으로 해서 고급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서울 빌라 가격의 그런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수요와 그리고 투자 수요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대체 그런 주거지로서 신축의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의 매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던 특히나 이제 그런 생활의 편리성 또 역세권 위주로 좀 거주를 희망하시는 신혼부부라든가 자본이 조금 부족한 그런 수요층들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굉장히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의 규제가 굉장히 되어 있는 반면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실거주의 그런 요건들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익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점들이 장점으로 뽑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금액의 축소라든가 또는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더욱이 또 밀려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함께 보여줬었고요. 지금 현재 공공 재개발 이슈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 도심 내 저층 주거지들의 고밀도 역세권 개발들의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될 수 있는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대가 오히려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2법의 그런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금액이 축소된 모습들 그리고 또한 아무 지역이나 빌라 가격대가 다 오른 건 아니겠죠. 서울 지역의 중심 업무 지역이라든가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또한 그런 인기 있는 수급지 중에서도 역세권 위주로 가격대가 급상승한 모습들을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시더라도 아파트는 3억 원 초과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는 모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가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장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대가 많이 오르겠지만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취득하기도 보유하기도 이제 나중에 양도하기에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소형의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아파트에 비해서 높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요. 아파트에 비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구
구간도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올해에는 공공재개 이슈와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개발들이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공급주택의 그런 늘리는 현상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많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가장 크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소액 투자로 함께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2021년의 부동산 투자 포인트로 서울 지역의 빌라를 주목해보고 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의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금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투자로는 빌라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 유형이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방 1.5룸 4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빼놓으면 섭섭한 지역이 용산이 생각이 나는데, 자, 용산구 안에서 서계동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자, 강남과 함께 더불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가 가장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들의 추이가 높았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미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곳들보다 저밀도 주택으로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공재개발의 이슈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특별계획구역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곳 서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강을 끼고 있는 이제 마용성 중에 용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용산 민족공원의 가장 중심적인 녹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동부 이촌동과 서쪽으로는 용산역 주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용산에서 가장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후암동부터 시작을 해서 서계동이라든가 또는 청파동 이런 효창동 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가장 다세대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신축들의 비율이 가장 낮고 그런 오래되어 있는 주택들의 비율들로 인해서 재개발의 가능성들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는 곳 바로 서계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토지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언 뉴타운의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의 그런 핵심적인 사업의 구성으로 인해서 이곳 서계동도 아파트 밀집이 된다면 굉장히 서울역에서 가깝기도 하면서 아이언 뉴타운보다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기대가치, 아파트의 수익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기대가치를 가지고 조합원들이라든가 이 토지에 구성되어 있는 원주민들의 그런 개발 추진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계동은요 입지적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도 한데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 시설로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도성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 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지역에 용산구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서계동에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마포 공덕 업무지구와 그리고 용산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배후 주거지로서 이런 서계동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으로서 서계동을 집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 안에서도 좀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 서계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까? 이게 중요할 텐데 호재들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호재 소식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송부 부지라든가 유엔사 부지들 1조 원 이상으로 민간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미군부대, 캠프킨 기지를 포함한 미군부대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민족공원이 굉장히 공원화 조성으로 국가 제1호 민족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이제 서울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숲세권이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호재는 민족공원이 속해 있는 바로 용산구가 될 것입니다. 용산구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 민족공원 주변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모든 라인들이 사실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계획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많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그런 양적인 또 질적인 상승들이 또 기대될 수 있는 모습들 많이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역의 이제 민자 역사 라인들이 이제 지중화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역까지의 지상철들이 지중화된다면 이곳이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바로 서울역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서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과 청파동 라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곳 서계동의 이런 역사 통합 개발로 인해서 마스터 플랜이 이미 잡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7개의 노선들이 앞으로 5개의 노선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A 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GTX B 노선 거기에 더불어서 수색 뉴타운과 광명 뉴타운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수색 광명 고속 철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무려 12개 이상의 광역 철도망과 공원 이런 철도의 구성으로 서울역은 앞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능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그런 사업 규모로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하나 컨소시엄으로 많은 오피스 건물들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컨벤션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대를 또 볼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는 바로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과 함께 서울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 누려갈 수 있겠습니다. 자,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이 서울역 근처에서요. 저희가 가격 만나본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자, 지금 현재 대지 지분율 5평 조금 넘는 금액으로 4억 7천에서 4억 8천만 원인데 이미 땅값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시세 좀 저렴한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세는 약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공덕까지 바로 만리제 라인으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세 금액으로 투자 금액은 약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월세를 넣으신다면 신축이기 때문에 월세도 굉장히 단단한 수요층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을 제외하신다면 2억 4천에서 2억 8천만 원을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용성 중에 용산구 서계동에서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3룸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북 쪽 노도강 가운데 도봉구 가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보고 계신데 입지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자, 서울의 7광역중심지 바로 노원 상계 라인들이 속해 있는 노도강 라인들의 중형 아파트도 10억 클럽을 가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4억대, 5억대 했었던 아파트들도 10억 클럽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대, 아파트의 가격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들은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겠고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3도심으로서의 그런 개발들과 7광역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2030 서울 플랜에 계획이 잡혀 있죠.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이런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개발들이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상업지의 개발 사업들과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인프라, 교통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창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대는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본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통 편의시설들을 늘릴 수 있는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들 그리고 많은 지식산업 거점으로서의 그 역할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코엑스 같은 건물들이 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드타운의 창동이라든가 노원 지역들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축적인 도심 기능의 강화가 굉장히 큰 역할들, 이 주변 지역의 큰 호재로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K-팝 전문 공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 2만여 석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매해년마다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옛 창동 운동장 부지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 더불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관공서 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통단지 사업들 그리고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기대되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지역 라인들에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식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 연내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곳 창동역이 바로 서울권 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시면은 의정부와 덕정을 지나서 창동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광운대와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 그리고 양재역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으로 직접 관통할 수 있는 노선들이 부족했었던 동부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2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큰 호재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삼성,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지하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조성으로 인해서 강북권 라인에서 강남권으로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상부 라인들은 공원, 수변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 거주민들의 굉장히 편리성들 그리고 또한 친수환경이라든가 숲세권의 장점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는 주거 환경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도봉구 창동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노원이나 창동을 주거용으로만 생각한 그런 때가 있었다면 이제 이 창동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리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 3룸 오피스텔의 가격 좀 살펴주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빠르게 창동역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만 하더라도 3억 초반대를 기록했고 지금 3억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주 공동사업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주변 대비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은 다운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투자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급매성 매물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잡으신다면 시세 차익을 당장에도 보실 수 있는 장점들을 보시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곳의 지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투자 금액을 그대로 또 회수할 수 있는 장점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2천에 약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투자 금액 1억 초반대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억 초반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액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안성맞춤인 주택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월세는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보면서 두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의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무료 1:1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찾아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맞춤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